강릉 출신으로 조선 중기 대표적인 문장가이며 사상가인 어촌 심원광 선생. 그의 작품과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졌는데요. 어촌 심원광 선생의 문학과 인물의 가치를 재조명해봅니다. 비대면 배송시대, 쌓여만 가는 처치곤란 아이스팩 어떻게 버리시나요? 원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의 자생단체들이 버려지는 아이스팩으로 방향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환경을 생각하는 단계동 주민들의 의미 있는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명절 연휴 단기간에 찐 살은 1, 2주 안에 잘 관리하면 금방 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명절 이후 부쩍 몸이 무거워진 춘천의 박진형 리포터가 군살 제거를 위한 효과 확실한 운동을 찾아 나섰습니다. 박진형 리포터의 지방이 불타는 하루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29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 혹시 추곤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추곤증, 네. 봄추 맞나요? 추요, 추. 아, 추, 가을추. 네. 자, 봄에는 춘곤증, 가을에는 네. 추곤증. 어허. 여기서 나온 거죠? 넘겨짚은 것 같은데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셨거든요. 맞습니까? 네. 이 봄에 불청객이 춘곤증이다 하면 가을에 불청객 추곤증을 줄 수 있는데요. 네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추곤증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만 되면 이렇게 좀, 피곤하구나. 명수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피곤하지? 그게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럴 수도 있을 아, 것 같아요. 예, 예. 아무래도 이 환절기에는요, 급격한 날씨 변화에 우리 몸이 따라가지 못하기 아. 때문에 생체 리듬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입니다. 맞습니다. 수면 시간도 확보해야 되는데 수면의 질 또한 정말 중요하겠죠. 네. 여기 더불어서 중요한 거 하나가 식습관입니다. 먹는 걸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제철 맞은 과일하고 채소를 잘 섭취해야 이 몸의 그 영양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활기가 돌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용석 씨처럼 졸음이 온다고 아, 피곤하다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다가는 아무런 도움도 해결도 되지 않으니까요. 간단한 운동을 곁들여서 이 무기력한 일상에 활력을 네. 불어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톡이 있죠. 네, 카카오톡 맞습니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많이 소통해 주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강릉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고요. 어머나? 네. 네. 왜 이렇게 눈이 땡그라시죠? 아니, 용석 씨가 그런 첫 마디를 하는 순간 네. 너무나도 박식해 보이면서 다른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왜 그러시죠? 자, 정말 유명한 정치가이자 네. 문인입니다. 어허. 정말 유명한 문인이에요. 네네. 네. 갑자기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계속 거예요? 궁금하시죠? 제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주인공은요, 허균도 인정한 대문장가입니다. 어허. 이분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주인공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자, 어촌 심언광 선생님입니다. 아니, 용석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궁금해지거든요. 네네. 저는 일단 자세한 사항을 화면을 통해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촌 심원광 선생 만나러 강릉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헌대부 이조판서 어촌 심언광.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강릉 출신 어촌 심언광 선생의 묘소입니다. 어촌 심언광 선생께서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문장가이자 사상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과 업적이 왠지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언광 선생의 생애와 문학적 가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죠. 가을의 향기 짙어가는 9월의 어느 날 강릉시 운정동에 위치한 어촌 심언광 선생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늘
어촌 심원강 선생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촌 심원강 선생께서는 어떤 인물이셨나요? 예, 그 어촌 심원광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관인이자 문인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 급제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벼슬살이를 한 것이 그 사관이었어요. 예문관 검열로 벼슬살이를 시작했는데 사관은 당대의 최고의 문장가만 할 수 있는 관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과에 급제하고 사관으로 벼슬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문장가였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의 그 관직은 2조 판서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관인으로서도 많은 역할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문장가로서 850여 수의 그 시를 남긴 대문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교수님, 제가 듣기엔요, 홍길동전의 저자이신 허균 선생께서 극찬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죠. 그 홍길동의 저자인 허균도 천재지만 사실은 어촌 그 심원광도 천재죠. 그 천재가 천재를 알아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촌 심원광 같은 경우에는 어촌집이라는 문집을 남겼는데, 그게 보면 850수나 되는 방대한 양의 시를 남긴 대문장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대에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강릉을 대표하는 그 문인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모르는 걸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람이 대단한 문장가이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행적에서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1530년에 우리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간신배 중에 한 명인 김말로를 추천을 해요. 근데 이 김말로라는 인물은 원래 그 김효사화 때 조광조와 함께 유배를 갈 정도로 살인 성향이 강한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김말로를 어촌 심원광 선생이 추천을 했는데, 이 사람이 관직에 나가서 나중에 중종과 사돈지간이 돼요. 아들이 국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외척이 되면서부터는 실권을 장악하고 횡포를 부리기 시작을 해요. 예, 그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심원광 같은 경우에는 김말로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함경도 관찰사로 좌천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낙향을 하게 돼요. 강릉으로 낙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의 문학적인 자질이 세상에 많이 안 알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히 천재라 불릴 만한 대문장가. 하지만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그의 가치는 세상에 묻혀버렸는데요. 다행인 건 어촌 심원광 선생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부지런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 교수님, 제가 오늘 어촌 심원강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선생님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 강릉에 있을까요? 예,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이고 또 그 낙향을 해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해운정입니다. 그래서 해운정에 가면 어촌 심원광의 흔적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죠. 심원광 선생이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던 시절 지었다는 해운정. 근 50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온 해운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면 3칸, 옆면 2칸으로 이루어진 목조 건물 해운정. 보물 제183호입니다. 어촌 심원강 선생에 대해서 자취를 느끼기에 저희가 이 해운정을 찾았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소개 좀 해주시죠. 이곳은 해운정인데요. 그 해운정은 그 어촌 심원광이 어릴 때 자랐던 집터이고요. 그리고 1530년에 착공을 해서 그 다음 해에 1531년 그 어촌 심원광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하면서 완성을 했는 건물인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살림집의 별채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안에도 뭐가 굉장히 많네요. 예, 이런 누정 같은 경우는 이 해운정이 이제 정자 누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누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문을 하면 여기서 느끼는 어떤 감흥을 시인들은 시로 쓰고, 그 다음에 서예가들은 글씨로 쓰고,
그다음에 화가들은 그림으로 남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겼던 작품들이 이제 이쪽에 현판으로 만들어져서 많이 있죠. 해운정이 세워진 이후, 그러니까 1539년부터 1989년까지 약 450여 년간 해운정을 다녀간 1,408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방명록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해운정 역방록입니다. 삼척 심시문 중에서 보관하다 지난 2001년 세간에 공개됐죠. 교수님, 그럼 이 해운정 역방록에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간 기록이 있다면 당연히 문화재나 보물로 지정이 돼 있겠네요. 네, 거기 사실은 그 지난주에 강원도 문화재 회의에서 이 해운정 역방록이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직까지 정식 공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이제 안내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내년이면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둑어둑해진 해운정에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심원강 선생에 대해 그리고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세상에 알리는 그런 무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역사의 장소 해운정의 밤을 촉촉히 적실 어촌 심원광 문학의 밤. 선생의 시와 문학을 알리는 자리에 진행을 맡은 지는 원래 이제 강릉에 사시다가 과거에 급제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관직 생활을 하다가 심원광 선생의 그 한시 능력은 뭐 당대 최고지 않았습니까? 마침 그 고문선이라고 지금 교수님들께서 심원강 선생님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계신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재밌네요. 오늘 무대엔 특별한 공연도 선보입니다. 바로 심원광 선생의 시에 곡을 붙여 부르는 시창이죠. 차사상 성본중 세창 뜨거운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 이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층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이번엔 힙합으로 편곡한 한시도 세상에 나왔는데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뒷문 영예스런 공명은 겨우 몇 년밖에 되지 않았네. 나뭇잎 드물고 저녁 무렵 비끼는 햇살. 자, 이제 오늘 행사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 속 시간여행을 한 것 같아요. 500년 전으로 돌아가 조선 중기 인물인 심원광 선생님을 만나 뵙고요. 또 그를 기리는 현재의 모습도 감상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머릿속에 어촌 심원광은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요? 강릉을 넘어 조선 중기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어촌 심원광 선생. 그의 자취를 찾고 그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촌 심원광의 문학과 정치 사상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길 기원합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의 자취를 살펴보고요. 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문학의 밤이 펼쳐졌었군요. 맞습니다. 네. 한시로 시창을 하고요. 힙합 공연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시가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더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잊혔던 이 어촌 심원광 선생의 그 철학과 문학 세계가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스팩의 이유 있는 변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이스팩이라고 하시면은 뭐 네. 냉장고에 한두 개씩 얼려져 있는 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아이스팩의 편리함 덕분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단 한 가지 이 분리 배출의 함정, 정말 어렵다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아이스팩을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되지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연간 버려지는 아이스팩의 양이요. 무려 300억 개라고 합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버려지면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아이스팩이 아주 향기로운 변신을 이뤘다고 하거든요. 그 모습 지금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이게 뭐냐고요? 코로나 시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안전하게 받아보는 신선식품 비대면 배송이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 아이스팩입니다. 이 아이스팩을요 아주
좋은 용도로 활용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마음은 즐겁게 두 손은 무겁게 찾아간 곳, 원주 단계동의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곳 3층에서 단계동 주민들이 모여 버려지는 처치곤란 아이스팩으로 슬기로운 리사이클 생활공예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이거 색깔이 이거 약간 슬러시 아이스크림 같지 않으세요? 지금 이거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아이스팩으로 방향제 만들고 있어요. 아이스팩으로 방향제를 만든다고요? 야, 이거는 재활용이 넘어 재활용 아닌가요? 아니 세상에 우리 냉동실에 공간만 차지하던 아이스팩이 이렇게나 유용한 방향제로 변신할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우리 단계동에서는 명품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단계동민 아이스팩 함께 써요 프로젝트를 특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스팩의 수거와 재활용을 주민분들께서 자발적 참여해서 이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순환을 위한 단계동민들의 작은 실천, 바로 아이스팩을 재활용한 방향제 만들기인데요.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내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마련해 처치곤란 아이스팩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아이스팩은 미세 플라스틱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의 젤 타입으로 만들어진 탓에 자연 분해가 어렵고 소각 또한 쉽지 않아 버릴 때마다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단계동 주민들은 수거에서부터 재활용까지 깨끗한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게 이야 이렇게 아이스팩으로 방향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아니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라,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쓰레기가 너무 지금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좋습니다. 이거는 근데 무슨 색이죠? 약간 된장인가요? 네. 아니 평소에 아이스팩을 어디다 사용하세요? 평소에 이 캠페인을 알기 전에는 딱히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여기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아이스팩으로 방향제를 만든다는 캠페인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봤어요. 네. 그래서 환경도 살리고 저희 아이스팩으로 방향제 만들어서 또 나눔도 하고 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 사실 아이스팩을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오늘 처음 와보신 거예요? 네. 처음 해서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향기도 너무 좋고, 저희가 또 아이스팩을 그전에는 그냥 버리게 되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또 재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캠페인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다 만들면 주변에 이렇게 선물하시는 건가요? 네, 선물도 하고 이렇게 아이스팩으로 이렇게 재활용해서 방향제를 만들었다고 또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거 후 세척까지 하고 말려서 방향제로 만드는 일까지 과정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 오늘도 단계동 주민들은 소구로움을 마다 안고 모였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이 3회를 다 참여하셨대요. 어떠세요? 만드는 과정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요. 내 마음의 재활용이 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이런 게 치유인가? 힐링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거에 도움이 되는 거랑 더해서 내 마음에까지 치유가 되셨다고요? 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도 재활용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동민들에게도 좋은 시간, 그리고 여기 오시는 민원인들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재활용을 통해서 재활용된 아이스팩을 나눠드렸더니 너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뻤습니다. 아이스팩을 활용한 방향제는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어서 더 좋은데요. 젤 타입의 아이스팩 내용물을 용기에 담고 원하는 원색재로 형형색색 디자인해줍니다.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향의 아로마 오일만 넣으면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만의 방향제가 완성이 되는데요. 지구와 나와 우리 모두의 삶을 향기롭게 하는 재활용 방향제입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다이라고 느꼈어요. 내가 원하는 색,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향을 넣을 수 있잖아요. 어떤 향 넣으신 거예요? 네, 저는 편백향을 선택했습니다. 집에서도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들 힘드신데 집에서 숲속에 온 것 같은 그런 향을 느끼시라고 편백향을 선택했습니다.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머무는 공간이 중요해진 요즘 향기 솔솔 업사이클 방향제가 멋진 선물이 될 것 같네요. 잠깐만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예,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 중간에 가시는구나. 네. 다음에 또 함께 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멋있지 않으신가요? 너무 멋있죠?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쓰레기와 화해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네, 너무 감사하죠. 쓰레기와 화해한다고요? 네. 진짜 시인이신 줄 알았어요. 멋진 말 남기시고 얼른 가세요. 네. 네. 가세요. 2시간여 끝에 완성된 방향제들 이제 주인을 찾아갈 차례인데요. 상자에 이렇게 방향제 가득 싣고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 이제 만든 방향제 주민 여러분께 이제 다 배부해드리려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오, 그냥 1층에 내려가서 주민분들한테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민원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선물로 드리려고요. 기분 너무 좋겠다, 그렇죠? 주민들이 모아온 처치곤란 아이스팩들을 향기롭게 재활용해 또다시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원주 단계동 사람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지금 뭐 받은 건지 알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방향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방향제인데 이게 어떤 방향제인지 알고 계실까요? 잘 모르는데요. 아니, 지금 아까 뭐 들고 오셨잖아요. 아, 네, 아이스팩이요. 그걸로 만든 방향제입니다. 아, 그러세요? 어머, 정말, 어머, 좋네요. 냉장고 속 처치곤란 아이스팩. 버리면 쓰레기지만 다시 사용하면 자원이 됩니다. 분리수거가 어렵다고 어떻게 버려야 할지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아이스팩, 올바른 분리배출과 더불어 방향제로 재활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쉽고 간단하고 지구 환경도 살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아이스팩을 활용한 좋은 캠페인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계동민 아이스팩 함께해요. 화이팅! 아니 저는 방향제를 만드는 방법이 저렇게 쉽고 간단한지 몰랐거든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은 집에 쓰다만 향수 있고요. 일회용 용기가 있고요. 집에서 고이고이 저만을 기다리고 있는 냉동실 속에 아이스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네네. 집에 가자마자 저 방향제를 꼭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좀 좋은 향이 나기 위해서 많이 만드셔서 네네. 몇 개 좀 갖다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수거해야 되잖아요. 또 수거하면 세척을 해야 되죠. 네. 세척하고 이제 방향제 만들기까지 뭐 과정이 정말 손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번거로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환경을 위해서 우리 단계동 주민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번이 3회째라고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스팩 안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가요. 자연 분해되는데 500년이 소요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진짜 뭐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분리배출도 생활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주 소식 잘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소통 채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 카카오톡 친구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전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으로 떠나볼 거고요. 서민 음식의 대표 주자 중에서 순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순대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자, 과연 맛 고수가 직접 수제로 만드는 이 순대의 맛은 어떨지 대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7번째 대전 MBC 생일을 맞아 대전 MBC 최고의 미식가를 찾아갔습니다. 대전 MBC 유튜브 채널 관리를 맡고 있는 기롱동 차장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순대가 굉장히 쫄깃하고요. 고소한 맛도 강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주 가는 맛집인데 대전 MBC 미식가 추천 맛집은 바로 고수의 손맛이 담긴 수제 순대 맛집입니다. 대전시 가양동 순대의 성지로 소문난 맛집이 이곳에 있습니다. 순대면 순대, 국밥이면 국밥 모두 다른 데선 맛보기 힘든 뛰어난 맛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뼈나 육수 같은 거 좀 많이 우려내면 진해지잖아요. 설렁탕 마냥 국물이 좀 진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기름도 많이 없고 깔끔해. 저는 국물까지 다 마시거든요. 그냥 보신하러 왔다고 생각해 보신. 과연 어떤 맛이길래 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전 MBC의 미식가 직원이 뽑은 순대 맛집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근데 이게요, 속이 꽉 차 있어요. 이게 공장에서 만들어진 느낌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 이거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나와서 만든 순대예요. 알고 보니 사장님은 수제 순대의 달인입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돼지 소창에 갖가지 재료들로 만든 순대 소를 끼워 넣는데요. 보기만 해도 푸짐하죠? 두부하고 여러 가지 야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당면, 그다음에 여기 약간의 콩가루, 인삼가루, 생강, 마늘, 이제 각종 기본 양념이 들어가요. 정성 담아 꽉꽉 채운 순대는 1시간가량 물에 넣고 삶아줍니다. 그런 다음 먹기 좋게 썰어내는데요. 보기에도 탱글탱글한 모양이 먹음직스러운 수제 순대. 과연 어떤 맛일까요? 딱 입에 들어가자마자 그 순대의 알찬 그 속이 바로 들어오는데요. 이 채소랑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담백하면서도 그 향이 너무 좋아요. 저 또 먹어도 돼요? 아니세요? 또 먹고 싶어가지고. 먹을 게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이거. 다음은 사장님의 자부심이 듬뿍 담긴 머릿고기를 맛보기로 합니다. 제가 이 박수를 일부러 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이게 습관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딱 들어왔는데 살이 부드럽고요. 그 지방 있는 부분은 쫀득하고요. 쫀쫀해요, 맛이. 쫀쫀. 저희가 딱 자부하는 게 다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지방이라든가 이런 건 다 제거하고 정말 맛있는 부위만 사용한다는 거가 더 자랑하고 싶은 거. 다 새벽 5시에 나온 보람 있네요. 맛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소창으로 만든 일반 순대와 달리 유난히 두터운 피로 눈길을 끄는 순대도 있습니다. 대체 이 순대의 정체는 뭘까요? 제가 알던 순대 모양이랑은 조금 많이 다른데요? 그렇죠? 네. 이게 막창 순대예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막창 순대.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또 찾아오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되게 부드럽고요. 왜 잡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 하나도 안 나고. 보통 막창 같은 경우에는 구워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찐 거다 보니까 기름기가 쫙 빠져서 담백한 것 같아요. 구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막창 순대. 그 맛을 확인해 봅니다. 일단 막창은 막창이네요. 네. 막창으로 만든 순대를 처음 먹어봐서 살짝 낯설었는데 둘이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고소함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고소해요. 막창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걸 안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번엔 이 집만의 색다른 순대국밥을 맛볼 차례인데요. 특이하게도 콩나물이 듬뿍 올라가 있고 국물은 곰탕처럼 뽀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순대국밥 하면 살짝 뭔가 좀 자극적인 맛을 생각했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냄새가 안 나죠? 네. 너무 맛있어요. 담백한 국밥 맛의 비밀은 바로 육수에 있는데요. 가마솥에 사골과 머리뼈 등을 넣고 12시간 이상 푹 끓입니다. 그런 다음 손질한 머릿고기와 순대를 넣고 한 번 더 끓인 후 데친 콩나물을 올려주면 순대국밥이 완성되는데요. 아삭한 콩나물과 쫄깃한 머릿고기, 그리고 풍부한 맛의 순대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룹니다.
오. 한번 맛보는 순간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부드러워. 일단 고기는 말할 게 없고요. 밥을 안 줬네. 밥이 없긴 아, 한데. 여기 밥 하나만 주세요. 국밥은 밥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 아니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밥을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고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정도로 고기가 많긴 해요. 고기 반 국물 반의 순대국밥. 본격적으로 갓 지은 고소한 밥과 함께 즐겨봅니다. 아 너무 맛있는데? 어쩜 이렇게 담백하고 깔끔할 수 있는 줄. 먹으면 약간 보양이 되는 느낌인데요. 씹었을 때 쌉스름한 맛이 느껴졌었어요? 네. 약간 인삼을 씹으신 거예요. 예. 여기 인삼이 들어가요? 저희는 수삼을 넣어요. 국밥에 수삼이라니. 이게 웬 말인가요? 약간 시원한 맛도 내고 냄새도 잡고 그래서 저희가 수삼을 넣게 됐어요. 저는 모든 요리를 할 때 저는 항상 수삼을 넣어요. 와. 수삼 매니아예요. 진짜 이 3회 효과인지 너무 깔끔하고 맛있어서 또 뭔가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저희 엄마 해주시면 안 돼요? 국밥에 이어 히든 메뉴 보실까요? 사골 육수에 비법 양념과 두부, 그리고 주인공인 이것을 넣어줍니다. 그 양이 많이 나오는 재료가 아니에요. 오수리 감투가. 그리고 식감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돼지의 위를 가리키는 오소리 감투는 흔히 순대를 낼 때 머릿고기와 함께 즐겨 먹는 부위인데요. 이곳의 사장님은 특이하게도 칼칼한 두부 조림에 함께 넣어서 색다른 맛의 궁합을 선보입니다. 빨간 양념이 배어든 오소리 감투는 어떤 맛일까요? 맛있어요? 오! 난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어. 아니, 저보다 리액션을 잘하시는데. 아니, 진짠데? 아, 리포터로 취직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이 왜 스스로 이러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쫄깃쫄깃하고 잡내 안 나고 이 매콤한 소스랑 잘 어우러졌는데 여기에 두부를 같이 먹으니까 더 부드러운 맛이 극대화되면서 이 국물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매콤하면서 살짝 깔끔하고 시원한 맛. 와. 이 집을 저에게 소개해주신 우리 기롱동 차장님 감사드려요. 서민 음식의 대명사 순대. 고소한 맛과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언제나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데요. 차원이 다른 맛과 비주얼의 특별한 순대를 찾는다면 이곳의 수제 순대 어떠신가요?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춘천에서 도착한 소식입니다. 춘천의 네. 박진영 리포터가 평소에도 운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엄청난 도전들을 했었죠. 일단 요가, 폴댄스, 막 멍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 태권도 했죠. 트리킹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왔습니다. 그랬었죠. 네네. 그런데 추석 연휴 동안 너무 풀어졌었나 봐요. 군살이 많이 붙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고민을 저도 네. 많이 하고 있고 네, 저도 그래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박진영 리포터도 이 군살 빼기에 과감히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효과는 있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관리하는 남자 박진영.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냈지? 덮어놓고 신나게 먹은 다음 뒤늦게 다이어트 고민하는 너의 모습 눈에 뻔하다고. 아마 이만큼 다 먹었을 거야. 맞지? 그리고 명절만 지나면 돌아오는 그들. 불룩 솟은 뱃살, 파도치는 팔뚝살, 옷 속에 꼭꼭 숨어있는 내장 지방들. 오늘 이 녀석들을 확실히 불태울 방법을 알려주지. 명절 전후로 리부팅, 본격 군살 빼기 프로젝트. 널 위해 준비했어. 그래서 찾아온 후평동의 한 피트니스 센터.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명절 연휴 동안에 살이 너무 쪄가지고 살을 좀 빼고 싶은데 뭐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일단은 살이 얼마나 쪘는지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니까 인바디를 좀 먼저 측정해 보는데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실게요. 네. 일단 체중을 먼저 잴게요. 아직 잡지 마시고. 우선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성분 검사를 해보는데요. 긴장되는 순간이죠. 보시면은 이제 체지방 유지이 제일 중요한데 남자 같은 경우는 13에서 18%가 제일 좋으세요. 네. 근데 지금 3% 정도가 오버가 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골격근량 근육량이라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엄청 안 는다 그러던데요. 그 왜 그러시냐면은 골격이라는 집이 있는데 지방이라는 쓰레기가 많으니까 근육이랑 가구가 들어갈 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8%가 넘어가시니까 일단 한번 빼셔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반성합니다. 과거의 나. 균형 잡힌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 위해선 지방을 태우는 것이 우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오늘의 운동은 지옥의 운동이라 불리는 크로스핏. 그리고 음악과 운동을 함께 즐기는 스피닝. 잠시 후 저의 변화를 기대해 주세요. 배워볼 운동이 크로스핏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운동인가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헬스는 약간 고독하게 혼자만 하는 운동이라면 크로스핏은 이제 모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조금 더 힘이 더 잘 나지 않나 싶어요. 유산소, 무산소 두 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근력 증가, 근지구력 이런 거에 좋다고 보시면 돼요. 수업 시간 맞춰 철봉 앞에 모이는 회원들. 각자 준비하는 동안 트레이너는 칠판에 뭔가를 적고 있는데요. 첼시? 이거 축구팀 아닌가요? 보드에다가 첼시라고 적으셨는데 저건 뭐예요? 저기 이제 보시면은 저기 풀업, 푸시업, 스쿼트를 묶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1분을 정해가지고 저 3개를 1분 안에 하고 남은 시간은 쉬고 그리고 또 하고 쉬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크로스핏은 하루 운동 목표량 일명 와드를 정해서 수행하는 운동법인데요. 풀업, 스쿼트, 푸시업 이렇게 3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진 첼시 와드는 우리 몸의 큰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시작! 트레이너의 구호와 함께 시작되는 운동. 운동 효과를 끄집어내려면 최대한 정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와, 이분은 남자도 힘든 푸시업을 교과서처럼 정확하게 해내시네요. 저도 처음에는 기본적인 것도 잘 못했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남자 회원님들하고 비슷한 체력도 되고 재밌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도 받고 스스로도 뿌듯함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로스핏의 매력은 일단 이제 운동을 거의 극한까지 하기 때문에 약간 자신의 한계를 좀 느낄 수가 있고 그걸 이뤄냈을 때 성취감이 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1분에 한 세트씩 무한 반복. 아니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할 땐 너무 괴로운데 이 한 세트 하고 날 때마다 진짜 상쾌하고 너무너무 개운한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도 시계는 기다려주지 않네요. 체력이 달리자 하나둘 탈출하는 사람들. 아이고 죽겠다. 그런 와중에도 이 팀 최구령 형님은 끝날 때까지 한 세트도 쉬질 않습니다. 지치는 기색도 없더라니까요. 안 지치는데 뭔가 비결이 있을까요? 운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운동을 오랫동안요? 그냥 어깨 다쳐가지고 지금 재활훈련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 운동 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던 게 있나요? 이게 조금 이제 균형이 틀어졌던 게 조금씩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른 사람을 보며 같이 버티게 되는 크로스핏. 단체로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저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다 서로 으쌰으쌰 하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같이 하니까 힘모아서. 하시면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원래 앞자리 숫자가 다른 숫자였는데 5개월 해가지고 5kg가 그냥 싹 빠졌어요. 그냥 3인분 먹으면. 자, 진영 씨. 네. 이제 스피닝 하러 갑시다. 왜 그래 나한테 진짜. 뭔. 트레이너보다 PD님이 더 미워. 아직 남아있는 지방까지 싹 태워줄 다음 운동. 스피닝. 그래요. 합시다. 스피닝은 어떤 운동인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클링이 제일 기본으로 돼 있어서 유산소성 운동을 확보해 두고 퍼포먼스 스피닝이라고 해서 뭐 손동작이라던가 뭐 안무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근육 운동도 같이 겸해서 이제 전신 복합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그냥 자전거를 좀 평범하게 타는 걸로 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보통은 뭐 실내 사이클을 타더라도 앉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의 이제 대부분 동작들이 일어나서 서서 타고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는 느낌으로 타주시는 거예요. 스피닝 운동 전 꼭 명심해야 하는 주의사항. 안전을 위해 사이클은 반드시 본인의 몸에 맞게 조절하고 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브레이크예요. 타다가 힘드시면 그냥 요거 꾹 눌러주시면서 앉아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처음 타실 때는. 네, 이대로 앉아볼게요. 원래 이렇게 높나요? 키 날라래. 크로스핏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요. 야옹. 아무튼 트레이너님 드랍 더 비트. 본격적으로 음악 틀고 조명 틀고 스피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수신호는 뭐죠? 이게 음악 소리도 크다 보니까 말로 전달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 뭐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수신호를 쓰고요. 알고 보면 간단한 스피닝 기본 동작, 점프하듯 패드를 밟으면서 V 모양, 네모 모양, Z 모양 이렇게 트레이너의 수신호에 맞춰 머리와 상체를 움직이면 됩니다. 음악에 몸을 맡긴 채 푸시업, 푸시업!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듭니다. 일단은 지루하지가 않고 음악을 들으면서 하니까 그리고 뭐 조명도 화려하고 음악도 크고 하니까 스트레스 해소에 제일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다이어트 효과를 낼 수 있는 걸로 따지면은 뭐 최고의 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트레칭과 함께 운동 끝! 지금의 몸 상태 좀 변화가 있나요? 뭔가 몸이 되게 가벼워진 것 같고요. 근육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일단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가지고 네, 좀 생활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추천해드릴 만한 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급하게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고 일단 뭐 직장 생활 하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여기 음악 들으면서 좀 경쾌한 음악에 춤출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과연 저의 군살들은 빠졌을까요? 다시 한번 체성분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보다 체지방률이 좀 많이 떨어지셨고 내장 지방 레벨도 1 정도가 떨어지셨거든요. 운동을 벼락치기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효과는 좀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 해도 이 정도 변화가 있으신 거니까 이걸 이제 좀 더 꾸준히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살 보면서 한숨 쉬고 있을 당신. 한숨 쉴 시간에 움직이세요. 혼자가 힘들면 함께하면 됩니다. 효과 2배, 재미 2배. 추석 때 찐 군살 빼기 성공! 사실 이 운동이라는 게요. 네. 뭐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 진영 씨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진짜 수치 변화가 있었어요. 네. 체중이랑 체지방량에 진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이 크로스핏과 스피닝의 운동량이 상당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즐겁게 하고 계시거든요. 저 네. 같으면 힘들어서 100번이고 좀 포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아시잖아요. 저 힘든 거 싫어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우리 명수 씨 같은 분들이 네. 이 그룹 운동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서 다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네. 뭐 안 할 수도 없고 더 이렇게 에너지를 낼 수가 있고 네. 같이 버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좀 많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운동하시는 모습 보면서 또 인상 깊었던 모습이 네. 땀이 비 오듯 하고요. 정말 숨이 가쁠 텐데도 마스크를 끝까지 맞아요. 착용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상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 한 개 있죠? 네, 소개를 자, 해드릴게요. 김몽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스팩으로 만든 방향제 정말 신세계네요. 마음이 재활용이 된다는 말씀이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향은 선택이었군요. 저는 솔잎향으로 솔잎향을 좋아하시나 봐요. 용석 씨는 어떤 향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장미 같은 약간 좀 꽃향. 별로 어울리진 않네요. 그래요? 우리 명수 씨가 향수로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제작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방향제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